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금융시장 브리핑. 오늘 다룬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토마스 리 선생님 부채도사에서 제가 무릎팍도사로 승진 발령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버블론 슬슬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일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미국의 주요 증시는 비교적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런 모습인데 오늘 상승을 이끌어서 주도했던 건 인텔이죠. 인텔이 실적이 좋았고 그 다음에 4분기 이후에도 실적의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CEO가 이야기를 하면서 약 8% 이상 올랐습니다. 인텔이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인텔은 월가에서 예상치를 좀 낮게 잡았었는데, 일단은 예상치를 훌쩍 넘었고요. 인텔 안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그쪽에서 반도체 주문이 많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CEO도 이번 분기도 그렇고 다음 분기에도, 그러니까 즉 연말까지도 이런 꾸준한 디맨드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그래서 오늘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도 벌써 한 달 전부터 반도체 주식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근 네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빼고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특히 엔비디아도 사실 GPU긴 하지만 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주식들이 장세를 보이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지금 증시를 이끌어갈 만한 큰 빵 같은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힘을 못 쓰는 사이 반도체가 증시를 지금 끌고 올라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예. 차트도 브레이크아웃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횡보 쭉 가다가 드디어 사상 최고치로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우리 토마스 리 선생님은 미국산 부채도사급입니다. 3주 전에 이미 브레이크아웃 가능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어쩌다가 그러죠. 네. 그런데 반면 아마존 어닝은 기대 이하였어요. 그럼에도 아마존이 시작할 때는 약 4~5% 마이너스였다가 끝날 때는 한 마이너스 1% 정도로 회복해서 끝났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저녁 여기 시간으로 이제 아마존 어닝이 발표되고 직후 애프터 아워에 한 7% 정도 쭉 빠지더라고요. 네. 주식이. 그래서 저는 증시가 드디어 더 이상 상승 못하고 내일 박살나겠구나, 그걸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증시가 플러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까 아마존이 폭락이 아니고 아마존이 급하게 회복해갖고 오늘 1.7%인가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존의 실적이 미달했던 것은 기업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야심차게 이제 추진했던 게 same day delivery거든요. 예. 하루 이내에 딜리버리하는, 이제 그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많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투자 비용을 계산하니까 예상치에서 조금 미달한 거지.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건설적인 투자 비용으로 처리되면은 아마존의 장래 비전 진로를 보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아마존 주가가 올라갔고, 또 아마존의 그 새로운 분야에서 그 광고, 그 분야에서 그 매출과 순이익이 아주 급증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투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아마존이 증시를 오늘 끌어올렸다, 저는 그거 보고, 또 인텔이 또 다우 멤버잖아요. 예. 그래서 인텔이 다우존스를 끌어올리고, 하여튼 그래서 양대축으로 해서 증시가 크게 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흐름만 보면요, 이번 주에도 내구재 주문은 사실 선행지표로서 인식되는데,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반응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 굳이 또 그 실적 안 좋은 건 뒤로 하고 그 안의 내용을 꺼내서 괜찮다 이러면서 시장을 올려버렸어요. 즉, 악재에 무감각한 것이 전형적인 불마켓에서 나오는 그 시장의 특징인데, 최근의 모습을 이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미중 무역 전쟁도 지금 지금으로 봐서는 잘 나가고 있고, 휴전 그보다도 그 하여튼 좀 더 진전되게 이제 사이가 좋아졌고, 영국의 브렉시트는 솔직히 증시에 큰 영향 줄 만한 재료는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번 3분기 어닝을 아주 낮게 봤거든요, 월가에서.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실제 어닝 까보니까 그 낮게 잡았던 그 크로스바를 훌쩍 넘으니까 예상치를 많이 넘었다 이래가지고 손뼉 치고 이렇게 증시가 환호하고, 이런 것으로 볼 때 또 그 뒤에 연준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증시가 그 악재에는 둔감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거기에 같이 또 상승하고, 진짜 전형적인 상승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방송에서도 실적 장세가 2주 됐는데, 2주 시작 전에 전분기 대비 약 최소한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S&P 500기업 중 2주 동안 약 38%가 실적을 발표했고, 이 발표한 기업의 약 78%가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예상치를 앞에서 말씀하신 건 너무 낮게 낮았다면, 아예 너무 낮게 처음부터 방향을 설정했다면, 이게 오르는 게 꼭 그 예상치를 넘어선 게 호재성 자료는 아닌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그 어닝 시즌 그 첫 주에 대형 뱅크들 어닝이 잘 나와, JP모건 같은 거, 예. 그죠? 그런 금융주들이 또 증시를 한 차례 끌어올렸었고, 또 횡보 주춤주춤 하다가 최근에 IT 기업들이 실적이 그 예상치도 넘을 뿐더러 작년 동기 비해서 늘어난 그 어닝과 매출을 발표해갖고 이제 증시를 상승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3분기에서 IT 기업들의 그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동기 비해서 매출은 한 7% 정도 마이너스 졌을 것이다. 그런, 그 다음에 어닝도 그렇게 안 좋게 나올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 발표된 그 빅 IT 기업들의 어닝을 보면은 마이너스 한 3% 정도뿐이 안 돼요.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증시가 상당히 고무됐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중 그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 IT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그 기대감, 그런 것이 증시에 반영되어 간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2년 동안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의 실적이라면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반응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무척 잘 되고 있다라는 CNBC 보도가 나왔어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또 반도체 주식들이 인텔이 좀 초반에는 5% 급등하다가 1, 2%밖에 아니었는데 다시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 이 내용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오늘 보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단지 이제 지난번에 잠정 합의했던 그것을 이제 문서로 파이널라이즈 하는 거, 이제 문구 서로 맞추는 것이 현재까지 잘 돼가고 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예정된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제 이런 것을 새삼 일깨워 줬죠. 그러나 하여튼 뭐 이 반도체의 수요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수요도 진짜 세계 제2 경제 대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중 간에 잘 돼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그 기술 발달 그런 첨단 시대로 가고 있는 이런 길목에서 미중 관계만 뭐 더 이상 싸우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이 시장에 반영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3주 전에 나왔을 때 모든 신문들은 뭐 알맹이가 없다 이랬지만 우리 토마스 전생께서는 확전이 안 된 것만으로 성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중국과 협상에서 미국의 가장 강경론자가 나바로 위원장인데 이분이 협상을 좀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요. 뭐 나바로 위원장이 방해까지 했다고는 저는 안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나바로 씨의 그 원래 그 성격대로 아주 그 강골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주 그 대중국 강경파.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무역 협상을 끌어가지만은 이 나바로 이분은 자기의 그 지조대로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그 스몰 딜이었잖아요. 아직 예. 초미니 딜이 마음에 이제 탐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그 지적 재산권 같은 그런 강력한 원안대로 밀어붙이기를 원했는데 그런 건 다 빼버리고 그냥 농산물 뭐 수입 그걸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조금 소외감도 느꼈을 거고 아마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떠드는가 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바로 씨의 말을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귀 기울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언급했죠. 우리 선생님께서도 양적 완화는 안 한다고 하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이게 레포 시장의 개입입니다. 이미 네네. 9월 한 달 동안 무려 2,500억 달러의 연준의 대차대표가 늘어났습니다. 즉 2,500억 달러를 돈을 이미 시장에 투입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증시 상승을 이끌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로 인식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증시 안에 재료만 봐갖고는 이렇게 상승할 수가 없는데 연준이 레포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계속 퍼붓고 있기 때문에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준이 저렇게 자금을 풀어서 받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기업 원인이 안 좋게 나올지라도 미국의 경제 하방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좀 더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그 레포 시장에 자금 그 투입하면서도 연준은 이거는 양적 완화가 아니다고 자꾸 이렇게 연막을 치지만은 사실은 그 자금 규모로 보면은 그 2008년 그
그때 양적 완화 때 퍼붓던 그 금액, 지금 그 단기간 한 달, 두 달, 그 기간만 본다고 그러면은, 그때 금액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뭐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인가요? 예. 그날 하루만 해도 뭐, 135빌리언 달러? 그거를 예. 긴급 투입해갖고, 지금 뭐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월말로 갈수록, 레포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더 심화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지금 바짝 신경 쓰고, 월말에 지금 레포 시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양날의 칼 같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 뭐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양적 완화 같은데, 이렇게 돈을 퍼부면은 증시는 환호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거 얼마나 안 좋으면은 연준이 이렇게 긴급 자금을 투입해가면서 땜방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불안하는 측면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방금 하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 좋으면 이게 지금 연준이 이렇게 돈을 퍼붓는 거냐. 결국은 이런 시기에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아직까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연준은 뭐 총알이 실탄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모든 분위기가 지금 상승 분위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이슈가 안 되는데, 만일에 증시가 고점을 찍고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악재로 돌변할 수도 있어요. 그 상승비서님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 어떤 그 재료가 그 악재가 되려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야만 악재가 되는 거지, 예. 상승장에서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양날의 칼로 보는데, 하여튼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악재, 다른 악재로 해서 그 증시가 급락할 때는 이것이 악재로 돌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문제를 삼으면 그게 문제가 또 된단 말이죠. 네네. 예, 아울러, 그런데 이렇게 레포 시장이 개입하고, 예상보다 낮은 실적임에도 예상치를 낮춘 상황에서 실적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버블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미국 증시 버블론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약간 좀 동의하거든요. 버블. 예, 지금 최근에 그 어닝 시즌에서 그 어닝 발표하고 그 직후 그 기업들의 주가 변동, 그 특징이 뭐냐면은 어닝이 잘 나온 회사들, 뭐 물론 그 테슬라, 인텔 같은 그런 몇 개 기업들은 제외하고, 기업 어닝이 잘 나온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그렇게 증시가 환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약간이라도 실적이 미달하면은 급락 폭락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저는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어닝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증시에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증시가 내려갈 때 바이해주는 세력이 그만큼 얇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일 증시가 급락을 맞이할 때는 이 거래량 급감이라는 이것이 더 악화돼갖고 증시를 더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팡 기업들 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 애플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갈아치우고 있죠. 그래서 시장을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결국 큰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증시는 거의 버블 수준에 왔다. 한 번 더 조정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버블이라는 건 나쁜 거 아니고 결국 깨져야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버블이 왔다고 해서 바로 꺼지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버블이라는 바로 깨지지도 않고요. 일정 기간 동안 부풀러진 다음에 꺼지는 거니까 네네. 조정이 오면 또 속도가 조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 완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FOMC, FOMC가 열리는데 저는 뭐 선생님 보셨겠지만 이미 한 달 전부터 약 6주 전부터 금 가격은 조정이 올 것이고 약 1450달러 선까지는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그저께 이 양적 완화, 레포 시장에 대한 개입 확대를 재료로 해서 금 가격이 슬쩍슬쩍 다시 상승하려고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금 가격은 네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도 금이 1450 내지 1460달러 정도 선까지는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연준 미팅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미 1475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말씀하신 대로 레포 시장의 자금이 자꾸 커지면서, 이 금 시장이 상승으로 이제 돌아섰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보면은 그 미국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크게 반등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값은 나홀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은 달러 인덱스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레포 시장을 바라보면서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연준 미팅에서 그렇죠. 금리 시장 기대처럼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금 가격이 이제 달려 있거든요. 예. 다음 주 수요일이죠. 목요일 이틀간 열리는 10월 FOMC, 네네. FOMC. 이미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미 93% 이상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Federal Fund Rate Futures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선생님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 이때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그렇게 연준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진짜 전시에 써야 할 실탄인데,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도 인하를 해야 될까? 또 최근에 지난 한 달 동안 그 경제 지표들 보면 그렇게 악화된 건 없어요. 물론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그 먼저 달보다도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은,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니팩처링 인덱스는 살짝 또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미중 관계도 좋아졌고, 뭐 큰 해외 그 변수라든가 국내 변수의 큰 악재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금리를 인하를 해줄까? 그래서 저는 그 페더럴 펀드 퓨처 시장은 레포를 바라보면서 금리를 인하해야지 이걸 불을 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여기에 좀 보고요. 만일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자, 됐다, 이제 3번까지 금리 인하하고 이제 당분간은 없다, 이렇게 선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양적 완화, 즉 레포 시장 개입 금액이 워낙 커서 굳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이미 효과를 본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레포 시장에 자금 투입을 하면서 그 시중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포 시장 안정화도 있고, 또 하여튼 그 레포 시장에 자금 투입함으로 해갖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연준이 금리 인하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약달러를
매포 시장을 통해서 지금 실행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요즘 시장 분위기라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면 올리는 대로 좋고 안 올리면 안 올리는 대로 좋고 그냥 다 좋게 반응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저는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이제 인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했잖아요. 네. 첫 번째하고 증시가 하락했어요. 쭉 하락세에 형보하다가 두 번째 또 인하했는데 증시가 또 하락 형보했어요. 세 번째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은 저는 증시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예, 연준이 그만큼 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부채도사급이 아니라 거의 무릎팍도사급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금 현재 S&P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는 1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시장 코멘트,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설지, 이제 뭐 페드의 금리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IT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등등을 감안할 때 다음 주 시장 예측과 뭐 투자 대응까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 수요일 연준 미팅 그 날짜가 어쩌면은 증시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애플 실적 발표도 다음 주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애플이 지금 뭐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애플이 뭐 늘 우리가 이제 말하듯이 이제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제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애플 주식도 지금 루머에 지금 올라가고 실적 발표에서는 어쩌면 하락할 수도 있고 연준 미팅도 잡혀 있고 또 증시도 지금 사상 최고치 지금 완전 턱 밑에 와 있거든요. 예. 몇 포인트 지금 안 남겨놨는데 그래서 저는 그 S&P 500 인덱스가 3030이 지난 그 최고점이었는데 이것을 넘자마자 살짝 넘으면서 증시의 그 꼭지점을 치지 않을까. 그래서 2820 정도까지 건강한 조정장을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증시가 상승 가도를 계속 왔는데 증시는 늘 연말 장세가 지금 강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10월 지금 하순에서 12월 말까지 연말 장세가 이대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연말 전에 한 번의 조정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3030 내지 3040 여기가 꼭지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멀리 가려면 조정해야 돼요. 조정 없이 여기서 더 가버리면 조정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예. 오늘도 부채도사에서 무릎팍도사로 바로 진급하신 토마스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러다가 또 3040을 뚫고 연말까지 쭉 올라가면 저는 욕 바가지 먹습니다. 아니, 올라가는 거 욕 안 먹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 일요일의 현인 토마스 류 선생님. 그분과 함께라면 투자 수익 가능하다. 자, 이번 한 주,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 눈여겨보면서 상승미소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